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22번부터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을 보니까 이제 비율 분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보기 1번 보니까 당자 비율은 유동 비율보다 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그, 우리가 저기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잖아요.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자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자 비율은요, 당연히 유동 비율에 비해서 이 분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동 부채가 100이고 유동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유동 비율은 이제 그 100%가 되는데, 당자 비율은 어쨌든 간에 유동 부채가 100이고 유동 자산 100에서 뭔가를 빼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빼주게 되면 100보다는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빼줬더니 80이다. 그러면 당연히 당좌 비율이 더 작을 수밖에 없죠. 물론 같을 수는 있겠죠. 재고 자산이 만약에 0이라면 같을 수는 있겠지만 이 유동 비율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고, 2번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자기 자본 비율이 낮다라고 했는데요.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은 역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 자기 자본 비율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자기 자본 비율은 낮아지죠. 자, 3번.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을수록 재고자산 평균 보유 기간은 길다라고 했는데, 자, 그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10회라는 거하고 5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낮은 거잖아요. 예.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재고자산이 몇 번이나 현금으로 전환되었느냐라는 건데, 낮다라는 것은 현금으로 전환된 것이 그만큼 좀 길다라는 겁니다. 길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 뭐 365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거는 36.5일이고 요 5회를 갖다 365로 이게 나눠주게 되면 뭐 73일이고 뭐 이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재고로 그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회전율이 낮을수록 그 보유 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플러스라면 이는 전년도의 순이익이 적자였지만 올해의 순이익은 흑자임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요거는 이렇게 적자에서 우리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면,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면 흑자 전환으로 표시를 합니다. 예, 흑자 전환으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왜 틀렸냐면은 순이익 증가율이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면 그냥 흑자 전환으로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계산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 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그 비율 분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1번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니고 순이익의 흑자라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총자산 순이익률보다 항상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자본 순이익률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총자산 순이익률은 어떻게 쓰죠? 총자산 순이익률은요, 총자산분의 순이익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근데 총자산은 뭐죠? 총자산은 자기 자본 더하기 타인 자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요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분모가 요 그 자기자본 순이익률보다 총자산 순이익률의 분모가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크다라는 말은 이제 항상 큰데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타인 자본이 없다면 같을 수는 있겠죠. 타인 자본이 만약에 없으면 같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항상 크거나 같겠죠. 예. 자, 그래서 그 보게 되면 순이익이 흑자라고 한다면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총자산 수익률보다 항상 작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옳은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모가 이 자기자본의 순이익, 즉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분모가 항상 작거나 같기 때문에 분모가 작으면 숫자가 좀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순이익은 100으로 똑같은데 자기 자본이 만약에 50이라고 합시다. 자기 자본이 50이고 타인 자본 5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는 100이 되고 요건 200이 되잖아요. 이건 클 수밖에 없고 설사 타인 자본이 없다고 치더라도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은 이제 틀린 설명이고요. 자, 2번.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이라면 이는 전년도의 순이익이 흑자였지만 올해의 순이익은 적재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자에서 적자로 간다면 이것은 우리는 이제 적자 전환이라고 뭐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적자 전환이라고 해야 되고 그 요거는 아까 우리가 22번에서 풀어봤던 보기 4번하고 뭐 같은 의미로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적자 전환이라고 표시가 되고 그 상태에서 순이익 증가율이 음이냐 뭐 플러스냐라는 것은 뭐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3번을 보시게 되면요.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 평균 회수 기간은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매출채권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채권이 얼마나 현금으로 전환이 되느냐, 그러니까 매출채권 내가 돈을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아직 돈 못 받은 거잖아요. 예, 외상으로 준 거잖아요. 근데 이 매출채권 회전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돈을 빨리빨리 받아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출채권 회전이 낮으면 외상으로 주고 빨리빨리 돈을 못 받은 거죠. 예. 자, 그래서 보기 3번은 매출채권 회전이 높을수록 회수기간은 작다라는 겁니다. 매출채권 평균에서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은 낮다라는 표현보다 이제 작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보기 3번이 이제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기 4번은 비유동 비율은 낮을수록 비유동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은 모두 낮을수록 재무적 안정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 비유동 비율은 낮을수록 안정적인 건 맞지만 이자 보상 비율은 높을수록 안정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보기 4번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보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